알고 보면 그냥 인사를 받지 않는 쉽새끼일 수도 있죠. 여기 있는 딸기가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처음 볼 때 엥? 당연히 빨간색 아니냐? 싶었던 것처럼 아마 답을 알고 계신 분들 말고는 빨간색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딸기가 분명 붉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빨간 게 아니라 회색에 가까운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림판으로 부검해보면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딸기 이미지는 빨간데 정작 사진을 이루고 있는 픽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색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뜯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체 뭘 보고 빨간색이라 생각한 걸까요? 이미지에 있는 색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지의 정보를 가지고 내 시각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고 있었던 걸까요? 이 이미지는 일본의 지각심리학자 기타오카 아키요시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물체의 색이 변하더라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소리 좀 그만해라! 물체의 원래 고유의 색으로 인식하는 색채 항상성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물체에는 기존의 색, 주변 환경을 조합해서 물체의 색을 안정적으로 지각하여 기존에 알고 있는 색과 같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흰 종이가 파란 종이가 되다가 빨간 종이가 되고 계속 다른 색깔을 가진 물체처럼 보이면 상당히 피곤하고 불안정하게 될 테니까요. 근데 역설적으로 특수하게 만들어진 지금의 딸기 이미지에서는 실제 픽셀의 색과 우리가 인식하는 색 사이에 차이가 생기죠. 안정적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작동하던 기능이 직접 확인한 물리적 정보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중에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보다 내가 익숙하게 받아들인 결과를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딸기가 원래 빨갛다는 기억 때문에 인지적 왜곡이 있어도 저항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 독일의 한 실험에서는 바나나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 사진을 보여주고 참가자들에게 완전한 무채색으로 보일 때까지 색을 직접 조절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색이 된 바나나도 사람들 눈에는 아직 노랗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더 왜곡시켜야 했죠. 하지만 색이 없는 단순한 원과 같은 것에서는 사실과 다른 편향적 판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시각적인 정보 외에도 바나나는 노랗다는 기억,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물체의 전형적인 색에 대한 기억이 색의 외관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때 어린 왕자가 생각났는데, 어린 시절 화자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보여주며 어른들에게 무섭지 않냐고 묻지만 어른들은 왜 모자가 무섭냐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보고 어른들이 순수함과 상상력을 잃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른들은 이런 형태의 물체 이퀄 모자라는 기억이 계속 쌓였고 누가 봐도 모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모자라는 결과를 말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보고 어린 화자는 보아뱀이라 말하고 어른들은 모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같은 걸 보지만 상황과 내가 가진 기억에 따라 보고 있는 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인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시각 정보도 다르게 해석된다는 걸 보여준 예시가 있는데,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인용한 자스트로의 오리 토끼 착시 그림입니다. 척 보면 오리이지만 보는 방향을 바꾸면 토끼로 보이며, 토끼로 인식한 순간부터 오리의 불이었던 부분이 토끼의 귀로 보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선 하나 추가된 것도 없고 지워진 것도 없고 방향을 바꾼 것도 아니며 그대로지만 대상의 정보가 바뀌었고 처음에 생각한 것과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물이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미를 끊임없이 부여한다고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뇌에서는 대상에게 토끼로 보인다 혹은 오리로 보인다와 같은 변동성이 있는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이 의미를 부여하는 매개체 중 하나는 바로 기억입니다. 그동안 봐온 딸기는 항상 빨간색이었던 기억 때문에 실질적으로 빨간색이 없더라도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상황을 대상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사실을 바로 알아채는 게 아니라 시각적 경험과 생각을 통해 의미나 해석을 부여하는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빨간색이 없는 곳에서 빨간색을 본 것처럼 인간의 인식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무언가를 보거나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이 과연 진짜 사실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 한 철학자가 생각났는데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식이 대상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밖에 대상이 있고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최대한 정확하게 알아냈다고 생각해왔다는 거죠. 근데 칸트는 여기서 생각을 한번 뒤집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 속 딸기를 그림판으로 뜯어보면서 당연히 빨갛다고 생각하는 것과 픽셀의 색이 다름을 확인했던 것처럼 칸트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깔고 있던 전제부터 다시 보자고 한 것입니다. 칸트는 이 발상의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에 비유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는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밝혔듯 칸트도 인식과 대상의 관계를 한번 뒤집어 본 거죠. 이때 칸트는 장미의 빨간색을 예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미가 우리에게 빨갛게 보이는 것과 인간의 감각과 상관없이
장미 자체도 빨강이 그대로 있다고 말하는 건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한 빨간 딸기가 그 픽셀 정보를 그대로 복사한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것 중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걸까요? 여기서부터 사실과 가설을 한번 분리해보고 싶었습니다. 딸기가 빨갛다는 보편적인 인식은 사실이지만 아키요시의 그림에서 나온 딸기는 빨갛다고 느낀 가설로 인식이 만들어졌죠. 우리 눈에 들어오는 정보는 항상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퇴근을 하고 집을 걸어가다가 검은 고양이가 움직여 다가갔지만 알고 보니 검정 몽달이었듯이 이건 검은 고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가설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설은 왜 나올까요? 확실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니까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그레고리는 내가 해석을 할 때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검은 봉다리를 검은 고양이로 오해한 머쓱한 상황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때 얻는 감각 정보가 불완전한 단서라면 바로 답이 결정되지 않아 가장 그럴듯한 것, 내가 습관처럼 경험한 것을 정답이라 생각하고 가설을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내가 예측한 가설은 앞서 예시를 든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 틀릴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잖아요. 가설이니까 마치 천동설이 틀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봐왔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한 건데 틀릴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사람은 착시 이미지보다 훨씬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고 그 사람의 핵심적인 정보는 관리자 권한으로 막아놓듯이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지 않죠? 이때 일부만 있는 불완전한 단서를 통해 대상에 대해 빠르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근할 때 인사를 했는데 직장 상사가 받질 않아. 이거 무시해.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잘못했나? 내가 어떡하지? 하고 자책하고 매너라고 올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냥 인사를 받지 않는 쉽새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가설과 사실은 다르니까 이걸 구별해서 인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른들은 어린 화자의 그림을 보고 진짜 모자라고 생각했죠. 이거 비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모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보아뱀이었던 상황이고 눈앞의 윤곽만으로는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어린 화자는 어른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툴툴댑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특징을 붙여서 결론을 정해 정리한다면 빠르게 처리할 수는 있지만 딸기를 빨갛게 본다고 해서 픽셀이 빨간 건 아닌 것처럼 내 생각이 그 상황과 사람에 완전하게 통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이때 생긴 문제로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졸라 받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물론 외모, 돈, 능력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많고 이 역시 중요하고 졸라 좋지만 마음이나 관계의 정도,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 상대가 나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과 나의 해석을 분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족같은 새끼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니 착각이었다면 마치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느끼며 내 생각하고 맞는 근거는 뚜렷하게 보여 맹신하게 되지만 오류는 합리화하거나 흐린 눈을 하게 되며 주관이 객관적 사실처럼 느껴져 다른 사람들은 틀린 것처럼 보이고 감히 내 말에 반박하냐고 싸우게 되잖아요. 이런 갈등은 해석의 영역이 사실의 영역에 침범하여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잘못된 해석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 상태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 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픽셀 정보를 확인했고 색채 항상성이 뭔지 알았지만 아직까지 이 사진 속 딸기가 붉게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 해도 나의 해석은 없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즉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한 번 더 의심을 하게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대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검토를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사실이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